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시 오랜만에 철근 콘크리트 매일 하나씩 막 올리니까 이게 오랜만인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엄청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일 최근에는 이제 동력학, 수학 이런 쪽 좀 정리하다가 다시 철근 콘크리트를 오늘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리까지 했던 걸 보니까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단금보까지 했더라고요. 아니죠. 단금보 했고 볶음보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볶음보에 대해서 이제 볶음보는 좋으냐, 볶음보는 과연 좋을까 라는 것 하고, 그리고 볶음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다른 게 당근보랑 차이가 나면서, 물론 당연히 볶음보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이 여기가 AS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때? 하부가 인장일 때. 그죠? 이 AS 이렇게 있는 거는 인장측 철근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다 그랬죠? 무조건 아래쪽이 인장인 건 아니다. 만약에 요게 이렇게 하중이 작용했을 때야 이렇게 아래가 인장이 되지만, 그죠? 잘못 그렸지만, 그죠? 실제로는 여기서 만약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래가 인장, 그죠? 그래서 AS는 인장측 철근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똑같이 집중하중이라고 하면 모멘트가 어떻게 생겨요? 이 녀석은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죠. 플러스로. 이게 플러스 방향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고정단이면 양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양 단부에서는 이렇게 생기죠. 마이너스로. 상부 인장. 이럴 때는 저희가 개념적으로 했던 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즉 위의 측이, 예를 들어 이렇게 철근이 있었다. 그럼 여기가 AS가 되는 겁니다. 그죠? 즉 여기가 AS 햇. 햇이 붙는 건 뭐라 그랬죠? 햇이 붙는 건 압축축을 의미한다. 압축축.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죠? 이런 거 한번 짚어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한번 너무 노란색이니까 한번 지우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볶음보에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보통 철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하나로 이 합이라고 보겠습니다. AS 햇이라고. 즉 실제로는 어떻게 있는 거? 이렇게 있다고 치고, 아래는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걸 그냥 뭉쳐서 그냥 하나로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오늘의 목표는 볶음보에 대해서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보는 거, 강도, 설계 강도 한번 풀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지금 너무 피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볶음보 이렇게 되는 거, 이 상부에 이 압축축 철근 있죠? 이걸 볶음보라고 하고 여기가 AS 되겠죠. 그래서 기호부터 쫙 써주면 이 압축축까지 거리는 햇, D 햇, 그리고 여기가 D, 하부 인장이에요. 여기가 B, 여기 지금 여기가 D는 DT랑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하부 인장측 철근이 이중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랬을 때는 여기까지가 이제 압축축부터 D고, 요 끝에 제일 외곽에 있는 인장측이 DT가 되는 거죠. 거리가. 그죠? 이것도 다 기호 관련돼서 했으니까. 그죠? 꼭 헷갈리시면 관련된 개념들을 보시면 되고, 전체
여기 전체는 높이는 h겠죠. 이렇게 되고 네 됐네요. 요 정도 될 거고 변형률 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항상 보에서는 어떤 가정 성립한다? 네 평면 유지 가정 그죠? 평면 변형 후에도 여기 평면이 유지된다. 그래서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보설계에서는 뭐까지 알아야 돼요? 또 등가 응력 블록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앞에 정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꼭 정리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입실론 뭐라고 할까? S라고 하겠습니다. 뭐 입실론 T로 봐도 되고 인장지 철근에 대한 변형률 입실론 S라고 하고 예를 들어 요 녀석 요 압축축 철근 요 D 헷까지의 여기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 입실론 S 헷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규칙성 있게 쓰려고 그냥 ES S는 뭐 스틸의 약자겠죠. 그리고 여기가 EU 그죠? 극한 변형률 뭐 사실 EC라고 하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결국 설계할 때 쓰는 거는 뭐가 되니까 압축축 언제 가정하죠? 0.003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구하죠.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등가 응력 블록 등가 응력 블록은 일단 다 써놓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C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즉 A는 뭐예요? 여기가 A고 A는 베타1 C다. 베타1은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베타1은 뭐예요? 했을 때 그냥 바로바로 이제 그 개념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냥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타1은 뭐의 함수? FCK의 함수. FCK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베타1은 작아지겠죠? 네, 작아집니다. 그죠? 네, 요 식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보통 그리고 여기가 중립축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여기 있죠 여기가 0.85 FCK다. 그렇게 되고 등가 응력 블록 되죠. 등가 응력 블록이 됩니다. 실제로 응력 콘크리트 응력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합력의 크기가 같고 어떤 중립축 합력의 크기가 같고 면적이 같은 힘의 크기가 같도록 정의한 게 등가 응력 블록의 개념이었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 면적 갖고 하도록 그죠? 어떻게 될까요? 0.003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실제로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환한 거예요. 어떤 거를? 요거를. 여기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형률의 응력인데 즉 중립축 0부터 C까지 쭉 되면 0부터 이렇게 갈수록 여기를 C라고 하면 축을 중립축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응력 변형률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선형으로 평면 유지 과정이 성립하니까 중립축이 변형률이 0이죠. 0을 기준으로 중립축 점점 C 압축 면단으로 갈수록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각각에 대해 변형률 해서 변형률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그쵸? 그거를 등가 응력 블록으로 치환했다. 했던 얘기 그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 꼭 그걸 아셔야 되고 등가 응력 블록 하면서 힘의 크기가 같고 왜냐면 치환한다는 거는 같아야 되잖아요. 응력 변형률 곡선을 치환한다는 건 크기도 같아야 되고 합력의 위치도 같아야 저희가 모멘트 같은 걸 계산할 때는 힘 곱하기 거리죠. 그러니까 면적이 같아야 힘이 같고 합력의 위치가 같아야 거리도 동일할 거다. 치환이 가능하겠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T죠, T. 압축력. ASFY가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압축축 쭉, 압축축 쭉쭉쭉쭉쭉쭉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얘는 철근에 대한 겁니다. 철근에 대한 압축 철근이에요. 즉 CS라고 보겠습니다. CS라고 보고 빨간색으로. 콘크리트는 여기 2분의 A 지점에 합력이 있지. 여기 어떻게 돼요? 0.85 FCK 곱하기 A B가 됩니다. 이거 아시죠? 그죠? 요거 지금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즉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서 등가응력 블럭으로 해도 실제적으로 함력의 크기는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0.85 FCK가 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B라고요. 그죠? 0.85 FCK AB가 돼야 요 부피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힘의 단위가 될 거라고요. 그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한 거고. 그런 거고.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빨간색으로 같은 색으로 C라고 보겠습니다. 즉 콘크리트, 요건 콘크리트, 요거는 컴프레션, 여기는 인장력, 텐션, 그죠? 인장철근. 그럼 CS는 어떻게 돼요? 하나 남은 CS는 AS 해세 F Y 맞나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다시 이제 와서 처음에 질문했던 거, 복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압축 철근의 항복 유무, 항복 여부. 즉 복근부에서 압축 철근은 항복할 수도 있고 5월 항복 안 할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항복 못 할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여기를 그냥 실제로는 FI가 아닐 수 있고 FS 햇이 될 거예요. 그죠? 압축절근이 항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FS 햇이 어떻게 되면 FY보다 커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변형률은, 왜냐면 응협 변형률은 이렇게 되니까. 그죠? 즉 여기에서의 변형률 입실론 S 햇이 입실론 Y보다 크면 항복한 거죠. 크거나 같으면 항복한 거죠. 맞죠? 이렇게 되면 항복한 거고, 그랬을 때만 FS 햇 대신 FY를 쓰는 거고. 그죠? 왜냐면 인장책 철근은 무조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FI를 썼다고요. 철근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설계할 때 최대 철근비가 무조건 인장철근을 항복하도록 만드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죠. 왜냐면 인장측 철근은 입실론 S가, 즉 요게 최인장철근 입실론 T라고도 할 수 있고, 얘가 뭐보다 커야 되니까 0.004나 2 곱하기 항복 변형률의 2배나 0.004의 맥스 값보다 크게, 즉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고요. 설계 기준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고요. 철근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기 자체가 FI가 안 된다면 설계가 사실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할 때 무조건 인장측을 약하게 설계를 하니 요거를 FI라고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압축 철근에 대한 그런 철근이 항복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FI라고 해서는 안 된다가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또 한 가지 뭐 있었죠? 실제로 여기는
실제로 ASF 뭐 해시고 ACS가 F 뭐 S라고 하겠습니다. S 해시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 모른다고 하고 항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걸 보시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철근이 있죠. 0.85 FCKAB에서는 이 콘크리트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계산한 거죠. 0.85 AB에서 면적을 요 압축축을 당근보처럼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철근이 박혀 있잖아요. 철근이 박혀 있죠. 철근이 있죠. 콘크리트가 없고 여기 철근이 있습니다. 즉 면적에서 이 정도는 빼줘야 된다고. 2번 되는 거죠. 그죠? 여긴 철근이 있는데 그냥 여기 다 콘크리트라고 하고 0.85 FCK AB라고 계산한 거니까 이를 고려해 주려면 CS는 사실상 정확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FS 햇에서 빼기 0.85 FCK 정도 빼줘야 된다고요. 그죠? 콘크리트가 계산한 거 한번 빼줘야 된다. 콘크리트가 어떻게 계산한 거? 콘크리트가 그냥 계산의 위에서 압축축 CC에 포함되어 버린 거는 내가 철근 들어가니까 실제 요 정도는 빼줘야 된다고요. 어떤 거? 철근 있는 거는 콘크리트랑 똑같이 채워져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는 빼주는 게 맞다. 원칙적으론.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AS가 철근의 면적이 콘크리트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죠. 상당히 작으니까 이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도 한다고요. 그죠? 무조건 근데 이렇게 무시하고 해라는 아니고, 그죠? 압축축 철근이 좀 많이 있다. 만약에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오히려 무시 안 하는 게 더 정확히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2개 정도 들었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판단해서 그냥 요거 좀 큰 차이 없으니까 러프하게 요거는 그냥 약산으로 해서 어떤 거? 압축축의 강도는 AS 햇 FS 해시로 계산하겠다 라고 된다고요. 근데 혹시나 어떤 교재 같은 걸 보시면서 요런 거 요게 보시기 전에 요거는 왜 안 빼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때는 이거 없어서 혹시나 이게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를 혹시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칙적으로는 제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줘야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설계를 하거나 할 때는 이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AS 햇 FS 햇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장에서 마지막, 지금 사실 리뷰에 가깝죠? 항상 리뷰를 합니다. 반복 또 반복. 그죠?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아는 거야 그러면 또 넘기셔도 돼요. 꼭 무조건. 네, 하지만 제 경험상 보면 까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죠? 조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반복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습관인데, 그죠?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얘가 철근비가 큰 거죠? 철근비가 크면 인장 측 철근, 여기 인장 측 철근비가 크면, 철근을 많이 넣으면 변형 많이 한다 그랬어요? 적게 한다 그랬어요? 적게 하죠. 그래서 우리 설계 컨셉은 인장 측은 약하게 해서 변형 많이 일어나게 한다 그랬죠. 즉 여기 얘는 변형이 철근비가 적은 거, 철근을 적게 넣을수록 어떻게 돼요? 변형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최대 철근비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압축축 철근을 보면 여기 보면 오히려 철근을 많이 넣을수록, 예를 들어 여기에 철근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커요? 압축축 철근 변형률은 어떨 때? 철근이 많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즉 이렇게 다시 여기다 적어야겠다. 어떻게 된다? 인장측 철근, 여기 헤드 안 붙었죠? 인장측 철근이 클수록 뭐가 커진다? 압축축 철근의 변형률이 커진다. 반대로. 그죠? 원래는 인장측 철근은 이 S는
또는 이 t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데. 어떨수록 인장치 철근 많이 넣을수록 강해지니까 변형 조금만 해도 평형 만족하니까. 거꾸로 철근이 작을수록 우리가 설계 컨셉으로 했던 인장치 철근의 변형률이 증가하고, 반대로 압축축 철근의 변형률은 줄어든다. 즉 마지막, 그죠? 이번 정리의 마지막, 일단 어떤 철근을 많이 넣을수록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압축 철근의 항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복근부에서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일어나요? 철근, 인장식 철근은 오히려 많이 넣을 때 압축 철근이 항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항복하는 쪽으로 가는 거다. 인장식 철근을 어떨 때? 많이 넣을수록 압축식 철근이 항복하는 쪽으로 간다. 그죠? 그리고 압축 철근이 항복할 정도로 넣는 철근 양을, 철근 비를 뭐라 그런다? 한계 철근비라고 한다. 한계 철근비에 대해서는 다음 정리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